위험의 시작. 런던의 날씨는 항상 짙은 안개가 하늘과 대지를 뒤덮고 있으며 언제 그 안개 대신 비가 내릴지 알 수 없었다. 그곳은 영국 신사가 단장처럼 항상 우산을 소지하고 다니는 모습을 연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영국은 신사의 나라이지만 날씨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외국인 여행자들이 자주 골탕을 먹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공연스레 잔뜩 멋을 부리며 모처럼의 외국 여행을 자랑하려다간 비 때문에 기분까지 망치기 쉽다. 한마디로 런던 방문 시에는 비를 대비해서 반드시 우산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때마침 미국의 대그룹 가운데 단연 지명도가 높을 뿐 아니라 국외의 여러 나라의 지점을 개설해 놓고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메인 그룹의 총수인 리차드 메인의 런던 여행이 있었다. 리차드 메인의 이번 여행은 무척 중요한 회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 계획의 일부였다. 하지만 막상 런던에 도착했을 때 그와 함께 동행하는 메인 부인인 저스틴은 벌써부터 기분이 들떠있는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언제나 그녀를 이해하는 리차드는 사업상의 여행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저스틴은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거나 감정을 쉽게 변화시키진 않았다. 그렇지만 리차드를 사랑할 때만은 언제나 달랐다. 때문에 메인 부부는 언제나 행복했고 그런 사실을 주위 사람들도 높이 평가해 주었다. 사업은 물론 가정생활 역시 만점인 부부였다. 여보, 비가 그친 것 같아요. 그렇군. 로스앤젤레스가 아닌 런던에서의 메인 부부 모습은 또 다른 조화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이 가는 길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런던 여행도 낙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런던은 낯선 곳으로 그들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극소수일 뿐이다. 저스틴, 네? 리차드는 새삼스럽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왜 그러세요, 당신? 뭐 잘못됐나요? 아니, 정반대야. 네? 저스틴은 수수께끼에 걸려든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당신 런던에 와서 보니까 기막히게 더욱 아름다운데? 오, 저스틴은 짧은 탄성과 함께 전혀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리차드, 혹시 런던으로 이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이사? 네. 우리가? 그럼 누구겠어요? 런던으로 말이지? 그렇다니까요. 메인 부부의 평범한 대화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장난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농담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언제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애정이 있었다. 난 생각 없어. 왜요? 털옷이 너무 가벼워서 싫거든. 그건 그렇네요, 정말. 리차드의 의견에 이번에는 저스틴이 즉석에서 동의했다. 메인 부부는 늘 이런 식이었다. 느낌도 똑같았을 뿐 아니라 부부만의 시간에서도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것마저 서로 일치했다. 그들만큼 어울리는 한 쌍은 드물 것이다. 항상 원기왕성한 리차드와 매력 넘치는 저스틴의 침실은 그래서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찼다. 집을 설계할 때 방음 장치를 특별히 주문했어야 될 정도로 저스틴은 충분한 만족을 얻었다. 절정에 도달하는 그녀의 모습이야말로 그들 부부가 누리는 가장 극적인 광경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떤 때는 너무 지독해서 처절하게 보일 정도였다. 전신에 땀이 비오듯 했고 그녀는 마치 셔츠를 흠씬 적셔놓은 정열의 화신과도 같았다. 리차드가 문득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저스틴이 리차드의 생각 속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우리가 말이에요. 여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다면 굉장히 멋지게 보일 텐데요. 안 그래요? 대안이 무슨 가죽옷? 아니에요. 어째서? 그 자리는 이미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임자가 있기 때문이죠.
설마 그걸 모르셨던 건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겠군. 네? 당신은 로스앤젤레스의 여왕이니 왕관을 2개씩 쓸 수 없겠지. 저스틴은 실제로 대학 시절 퀸에 뽑혀 왕관을 머리에 얹는 영예를 안았던 적이 있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왕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여왕이죠. 비는 그쳤지만 거리에는 여기저기 물이 고여 있었고 대기는 눅눅했다. 목적지까지는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걷기로 했다. 런던의 시가지를 걸어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멋진 추억거리로 남겨둘 수 있을 것이다. 여보, 걸음을 좀 더 빨리 하지 않으면 약속 시간에 늦을 수도 있겠어. 비로소 저스틴은 이야기를 이번 여행의 목적인 사업 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사업 이야기를 카지노에서 한다는 거 말이에요. 이번 여행은 확실히 특별한 데가 있었다. 런던까지 여행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유명한 카지노 클럽에서 회의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상했다. 도박장 같은 장소에서 지금껏 한 번도 사업에 관한 일 때문에 모였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낮에 있었던 회의 시간에 패트릭을 만나지 못했어. 그 사람 시간만 있으면 언제나 켄싱턴 클럽에서 지내니 큰일이야. 켄싱턴 클럽은 런던에서 카지노로 유명한 장소였으며 외국인들도 도박을 하기 위해 여행 도중에도 반드시 찾곤 하는 장소였다. 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당신한테? 당신, 상담이 끝난 다음에 우리도 도박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어차피 회의 장소도 도박장이니까요. 당신한테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줄 짐작했지. 리차드의 저스틴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이 정도였다. 그녀의 표정이나 눈빛만 보아도 벌써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저스틴은 리차드의 예견에 놀라하면서도 한편으로 기뻤다. 그럴 때 그녀가 웃는 모습은 어떤 여자의 미소보다 리차드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여러 가지 독특한 매력 중 저스틴의 미소는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 하나였다. 켄싱턴 클럽은 이미 손님들로 성황을 이루고 있었다. 대규모 유흥업소들이 흔히들 그렇지만 이 클럽의 웨이트리스들은 뛰어난 미인들이었다. 영국의 8등신 미인들은 모두 이 클럽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유치하고 선정적인 노출을 하진 않았더라도 그들은 매력 만점이었다. 짧은 스커트 그리고 그 아래로 죽 뻗은 2다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들은 젖가슴을 정도 이상으로 노출시키지도 않았다. 웨이트리스들이 아예 젖꼭지를 드러내고 있는 광경은 싸구려 술집이 아니더라도 흔히 연상되는 장면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상이 아닌 사실이다. 아예 몸을 알몸인 채 서비스하는 유흥업소가 버젓이 도시 한복판에서 운영되고 있을 정도이니까. 리차드와 저스틴은 정확히 약속 시간을 지켰다. 그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클럽의 총지배인이며 리차드와 친분이 두터운 조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조지는 미국에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스틴과도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다. 리차드, 조지,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활짝 웃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차드, 반갑습니다. 조지는 이어서 저스틴에게 반가움을 표시했다. 저스틴, 조지는 눈부신 듯 그녀를 바라보며 탄사를 늘어놓았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말도 당신 앞에서는 부끄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지. 죽을 지경입니다. 조지는 계속해서 리차드와 저스틴에게 말했다. 지금 내 방에서 헤스머그 씨가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일인 것 같더군요. 보통 때도 이맘때면 수백 파운드를 잃기 마련이죠. 장소가 도박장이기 때문에 대화 중에는 거의 언제나 그런 이야기가 섞이기 마련이다. 이제 리차드가 사업상 헤스버그 씨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리차드와 저스틴은 잠시 동안 떨어져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곳은 미국이 아닌 런던이며 특히 번잡스러운 카지노 클럽이다.
그곳에 저스틴을 혼자 두어야 했다. 만일 저스틴이 혼자 남겨질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다. 도박장의 분위기는 원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스틴같이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여자는 나비떼를 불러 모으기에 충분한 꽃이나 다름이 없었다. 벌떼조차 그 향기 넘치는 꽃 앞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리차드는 계속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를 지켜줄 수 없는 입장이었다. 중요한 상담을 우선 끝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조지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침착한 성격의 저스틴이지만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여자이다. 그러나 그녀는 이성과 지성이 절묘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서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셔야죠, 여보. 그동안 당신이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리는군. 올해는 걸리지 않을 거야. 괜찮아요. 나중에 봐. 잠시 동안 헤어져 있어야 되는 아쉬움의 표현으로 리차드와 저스틴은 가볍게 포옹했다. 하지만 이때는 리차드도 저스틴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닥쳐오리라고는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성분이 좋지 않은 범죄자들은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사건을 저질렀다. 또 이런 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존재하기 마련이며 호시탐탐 범죄의 기회만을 노린다. 특히 카지노 클럽에서는 더욱 많으며 더구나 저스틴 같은 미인은 눈에 띄는 대상이 되기 쉬웠다. 조지, 저스틴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리차드.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리차드는 헤스머그를 만나기 위해 총지배인의 사무실로 걸어갔다. 이때부터 저스틴은 낯선 공간에 리차드 없이 남겨지게 되었다. 옷을 받아드릴까요? 저스틴? 네, 고마워요. 어떻습니까? 저스틴? 네? 리차드를 기다리시는 동안 룰렛 게임 한 판 하시는 것 말입니다. 저스틴은 리차드에게 도박의 뜻을 비추었었지만 혼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다. 어떤 것이든 그녀는 남편과 같이 있을 때나 함께 움직일 때에만 의욕을 느꼈던 것이다. 아니에요, 조지. 싫으십니까? 싫다기보다는 그냥 구경이나 하겠어요. 그러실래요? 자, 가시죠. 조지는 저스틴을 카지노로 안내했다.